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대북 전문가가 됐는가?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는 얘기가 그렇게 대북 전문가로 자리 잡았던 이화영. 그 이화영 같은 경우는 친노 쪽 라인이었던 거예요. 친문 쪽 라인이라기보다는 이해찬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었고, 이해찬 보좌관 출신 아니었습니까? 보좌관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이 됐었고, 또 이해찬을 통해 가지고 북한까지 그렇게 갈 수가 있었고. 이런 식의 어떤 맥락을 통해서 민주당 쪽에서 대북 전문가로 자리 잡았던 게 이화영이고, 이재명의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이제 특사를 파견했었을 때 자기만 쏙 빼놓고 최문순과 박 전 시장을 보냈던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악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자기의 정책인 입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번에 이제 뭐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북한을 잡고 싶었던 겁니다. 왜? 북한을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잡는 게 되니까 문재인을 잡는 게 되니까 문재인이가 사실상 북한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늘로 북한의 대변인 역할로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한 그 맥락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앞으로 차기 대권 후보가 되겠다, 민주당의 주류가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개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화영을 앉혔죠. 자, 그래서 이화영한테 대북 프로젝트를 이제 전부 다 맡겼던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던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래서 평화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이나 그래서 이화영이가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북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경기도를 방문해 이재명의 방북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요때가 이제 한창 언제였습니까? 문재인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창 이제 그 북한과 관련된 열기가 뜨거웠던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뭐 총선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평화라고 하는 가짜 평화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치렀던 게 또 그때 당시 아니었습니까? 그 이제 열기에 올라타 가지고 아니다, 문재인만 그거라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오히려 이재명 보고 방북을 요청했다, 방북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이제 특급 핵폭탄급의 이제 그 얘기를 이화영이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모든 프로젝트가 이화영 혼자 독단적으로 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재명의 지금 주장이잖아요. 이화영 혼자서 대북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다음과 같은 트위터 글을 올릴 수가 없었겠죠. 바로 다음 사진 그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언제입니까? 2018년도 10월 25일.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두 번째 방북을 하고 난 뒤에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한 직후에 이재명이가 올렸던 글입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뤄나가는 길에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느낌표까지 딱 찍어놓고 밑에 뭐를 공유해 놨어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경기도청에서의 이화영의 기자회견 링크를 딱 걸어놨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래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북 사업은 내가 몰랐다. 모르긴 지가 지금 수고했다라고 함께한다라고 느낌표까지 써놓고 기자 링크까지 저렇게 써놓고서는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북 사업은 내가 몰랐다. 대북 사업은 이화영이 혼자 했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갖다가 뻔뻔스럽게 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2018년도 11월 16일 날 경기도가 주최했던 아태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어디가 주최했다고요? 경기도가 주최했습니다. 거기 이제 누가 왔습니까? 리종혁이가 왔습니다. 북한 사람이잖아요, 리종혁.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떡하니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있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사람 송명철 아닙니까? 북한에 송명철 같이 생겼는데 그 이재명이가 가운데 있고 송명철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리종혁이가 있고 송명철 뒤로는 누가 지금 웃으면서 서 있습니까? 이화영이가 서 있잖아요.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방북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힘냅시다. 함께합시다. 라고 써놓고 실제로 북한의 사람이 와가지고 경기도로 대회까지 열고 난 마당에 이재명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몰랐다, 대북 사업에 대해서. 북한과 관련된 그거는 이화영이가 알아서 한 것이지 나는 몰랐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시 이제 국제대의 회의가 열렸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평양의 옥류관 냉면을 아직 못 먹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리종혁이가 경기도의 옥류관 분점을 개설하기 위해 북에 먼저 한번 와달라면서 방북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기사가 막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 옥류관 그 분점이 생긴다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요 자리에서 분명히 리종혁이 또 뭐라고요? 방북을 또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육료로 평양에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리종혁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른 길을 찾아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다른 길이 바로 뭐였던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른 길이 바로 뭐였던 거예요? 기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헬기 타고 평양까지 가고 평양에서 벤츠 타고서 가자. 그리고 이재명 만약에 총통각하께서 북한으로 오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왔었을 때도 김영철, 최룡의 둘 중에 한 명밖에 안 나왔지만 이재명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백두산에 갈 때도 최신형 헬리콥터를 타고 가고 차량을 준비해가지고 벤츠를 타고 이동하겠다. 이 얘기가 그때 바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떤 것들을 보든지 간에 이재명이가 방북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북한과 관련된 사업 이 모든 것들은 어땠던 거예요? 모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화영이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북을 위해 가지고 구체적인 이제 사안들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김성애 실장 그 여자죠, 그렇죠? 김성애 실장을 만나가지고 방북 대가로 이제 뭐를 요구받았던 겁니까? 스마트팜 개선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좀 달라. 경기도 너네가 500만 달러 정도를 갖다가 스마트팜을 위해 가지고 좀 투자를 해달라. 말이 스마트팜에다 투자하는 것이 그 스마트팜 짓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스마트팜 뭐 제대로 안 되는데 북한 거 뭐 어디다 지을 건데요? 그 무슨 뭐 류경 호텔인가 뭔가 그 유령 호텔에 있는 거 뭐 거기 안에다 지을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고려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 의회에서 일단 그 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과 관련되니까 의결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그게 막혔던 거거든요. 당시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과 이재명은 어땠다? 왼수였다, 왼수. 그거 있잖아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은 앙숙 관계다 보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라고 해도 그때는 친문이 대세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친명이 대세가 아니라 친문이 대세인 경기도의회가 이재명이가 방북하는 거를 위해 가지고 스마트팜 그거 보내는 거를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래서 막혔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엔 제재, 미국 제재까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짱구를 굴려가지고 이재명이가 어떻게 했던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북한에 가가지고 최룡에 만나고 김영철 만나야 되니까 최신 무슨 뭐 헬리콥터 타고 내가 백두산도 가야 되고 벤츠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짱구를 돌려서 만들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왔던 거예요? 김성태가 등장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2019년도 1월 17일 날 중국에서 저렇게 아까 전에 그 저기 사진에 나왔던 그 지금 송명철이인 것처럼 송명철 맞는 것 같아요. 안부수 있고 제일 왼쪽에 김성태 있고 송명철이 있고 이화영 있고 평화 그다음에 부국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저렇게 5명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거 아닙니까?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이화영이가 전화를 걸었죠.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그래서 이재명을 누구랑 바꿔줬습니까? 김성태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김성태가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500만 달러. 그까짓 거 그거 그까짓 거는 아니고 500만 달러 그거 내가 통 크게 한번 쏘겠다. 500만 달러 제 돈으로 하게 됐다라고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그런데 이재명이는 뭐라고 발뺌을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 누구랑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내가 경기도 지사인데 나한테 전화를 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해서 인사치레 얘기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했지만 세상 천지에 어떤 정신 나간 미친 인사치레가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저한테 누가 뭐 술 마시다가 야 내가 성재준이 알아 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바꿔줬는데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야. 성재준 씨 그 500만 달러 그거 내 돈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500만 달러가 뭔데? 이래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잊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019년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 무슨 뭐 아태평화 국제 대회라고 북한과 관련된 그 대회를 또 경기도가 주도해 가지고 열었죠. 이 대회의 후원금 같은 경우도 김성태 돈으로 대부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화영이 이재명을 김성태랑 전화를 연결시켜 줘가지고 김성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김성태가 이재명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방북 내가 진행을 하겠다. 500만 달러 내가 대신 내 돈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뭐 방북에 들어가는 돈 그것도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했던 겁니까? 김성태랑 이화영이 북한이랑 만나가지고 북측에서 원래는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헬기랑 벤츠 이런 것들.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원이 아니고요. 500만 달러입니다. 500만 달러. 거기에다가 북한으로 왔을 때 헬기 벤츠 비용 이것도 500만 달러. 원래는 총 1000만 달러를 요구했던 것인데 이거를 깎아가지고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헬기 벤츠 비용은 얼마로 깎았다는 거예요? 300만 달러로 깎아서 총 김성태가 북한으로 얼마를 건넸다라는 겁니까? 800만 달러를 건넸다라는 겁니다. 증거 있어? 라고 하신다면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이른바 김성태가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수령증. 그 수령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수증입니다. 근데 그 영수증의 명의가 누구 위로 돼 있어요? 송명철. 아까 전에 그 중국에서도 있었던 사진에서 등장했고 그 전에 사진에서 등장했던 송명철의 명의로 영수증이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그러니까 북한이 받은 겁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 트위터에다가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써놓고 다 지가 인정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9월달 검찰 조사 받을 때 이화영 씨가 나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김성태에 대해서는 조폭 출신 부패 기업가인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 누구 보고 이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이성과 어느 정도의 지능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개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증거에 맞춰 가지고 1심 판단이 나온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1심 판결도 이화영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다를 수 있죠. 훨씬 더 형벌이 센 걸로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